김치가 이제 발효식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미생물 쪽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가 이제 발효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유산균 네. 이런 쪽에 어떤 유산균이 있는가 또 그런 유산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치가 이제 발효식품이니까 네. 그 발효하는 공정상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요사이는 이제 김치가 이제 다양하지만 전에는 집에서 이제 담는 김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상품 김치, 즉 공장에서 이제 만든 김치가 많잖아요. 박사님 말씀도 좀 죄송한데요. 네. 라운지 얘기하다 지금 김치도 하시고. 그래서 라운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치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런 이제 다양성이 이제 있는데 네네. 그 연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네. 연구자들 간에 네. 아까 이제 기능성을 뭐 미생물 하는 사람이라든가 발효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은 뭐 너네들이 뭐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소통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네. 어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라운지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라운지에서 활발하게 서로 뭐 토론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커피 한잔 마시고 네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라운지 만들었습니다. 너무 타고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좀 척척산중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화의 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예. 연꽃 하나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정말 이미지가 예. 확 달라지더라고요. 첫 인상이 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좌우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사담이고 예. 그러면 이제 뭐 박사님께서 사전에 답변을 해주셔서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예. 간단하게 시작을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8년이 되셨고 또 나름대로의 첫 해부터 운영을 해오신 건 아니시지만 나름대로 네. 8년을 쫙 돌아보시면서 했던 네. 발자취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의 성과 대표적인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연구소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건 2010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만들어질 때 식품연구원에 한 2년 정도 이제 등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하다가 2012년에 그 광주로 갔거든요. 네. 이제 청사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1대 2대 이제 소장하신 분은 이제 박한수 소장님이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이제 기초를 닦는 그런 이제 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뭐 뛰어나게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하기보다는 그때는 네. 기초를 닦는 이제 역점을 뒀고 제가 이제 2016년 11월 달에 이제 소장으로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이제 성과를 말씀드리면은 네. 그 김치가 이제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들은 이제 그 작용하는 유산균, 그 유산균을 저희들이 한 32,000종 정도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산균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산균의 이제 그 기능성을 저희들이 밝혀서 기술 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토피를 갖다가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산균, 이걸 저희들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효가 되는 그 기작을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김치에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이제 그 물질인 그 히카라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거는 이제 그 김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되면서 생성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치에 그런 우산 성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사이는 이제 김치 산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담아 먹지 않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종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균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종균이냐? 그러면 김치 맛을 아주 이제 좋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의 그 유통기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부분적으로 연장시키는. 얼마 정도 연장? 지금 이제 종균마다 다 틀리는데 틀리죠. 저희들 목표는 네. 지금 현재 이제 냉장했을 때는 많이 가지만 그 일반적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간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 이제 4주 정도 한 2배 정도 노리는 거로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보다 더 이상 되는데 네네. 너무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뻥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예. 기술 이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체에다가 이전을 해주시잖아요. 기술 이전을요. 중소기업체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중소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종류를 만들지 못하니까 네. 그 종류를 이제 사다 쓴단 말이에요. 네네. 아니면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존재하는 그런 유산균을 쓰는데 그러면 품질 관리가 네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균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네네.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네.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네. 해서 그 업체에서 이제 중소업체, 예컨대 뭐 생산 이제 그 매출이 한 5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는 규모, 네네.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이제 업체에 이제 기술 그 종균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기술 이전 기술 이전만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지금 정부 출연 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개발하신 이 부분 자체하고 예. 민간 자체에서 민간 기업에서도 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예.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설명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민간 업체에서 김치를 연구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소 운영하는 것은 거진 어렵다고 봐야 돼요. 대기업 왜냐하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기업이라 그래도 김치 쪽으로 하는 데는 네네. 종갓집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총괄집이나 뭐 CJ라든가 예, CJ 뭐 그렇게 됐는데 네네. 종갓집이 매출이 한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돼요. 네. 지금 이제 가장 메이저거든요.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종갓집에서 이제 연구인력을 운영할 만큼의 그런 인프라가 되느냐,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 시설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 쪽에서 하는 거는 연구가 그렇게, 안 되고, 그런 인프라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뭐 전자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사기업체하고 공기업체, 그 출연연구기관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치업체가 95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그 김치를 연구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출연연구기관이 김치연구소에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그들도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네. 민간에서도 하면 너무 이게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너무 중복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도 해서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중복되는 부분보다도는요. 네네.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네.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그게 이제 들어가는 종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이제 연구를 하고요. 네. 저희들은 출연 연구기관이고 공익적 목적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대상 자체가 어떤 특징한 뭐 한두 개의 업체, 큰게 이런 게 아니고 중소업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모의 중소업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차별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가 이제 수입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 위생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쪽은 그 민간업체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농약이 뭐 중국산 이제 수입되는 김치 중에 첨가물이나 다른 이렇게 좋지 않은 물질을 쓴다. 그런 업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럴 때서 또 국가에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그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죠. 저는 그냥 이렇게 광의적인 의미에서 네. 정부 출연 기관이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그렇죠. 맡아 하지 예, 예, 않으시고, 예, 예, 뭐 예. 그런 부분은 이게 예. 좀 선별이 되면 좀 더 시너지가 그거는 있지 저희들이, 않을까? 예, 맞습니다. 라는 그거는 이제 생각이 저희들이 들어요. 그 일반 이제 사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저희들 연구하면 네네. 연구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네네네네. 우리가 연구한 부분에서 완화할 부분이라든가 네. 또 중복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제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장비를 자동화하는 그런 이제 그 공정이 또 필요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일반 큰 기업 이제 사실은 김치업체에서는 대기업 한 개뿐입니다. 그 중견기업은 종갓집 한 개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동화를 왜 가지고 만들고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정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요. 이미 돼 있는 거에 돼 가지고 저희들이 또다시 뭐 숟가락 얹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자문도 네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유인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예,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서두에도 여쭤봤지만 김치 산업이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김치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연구본부 밑에 이제 5개 그 연구 부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네. 그 유산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거. 네. 그게 이제
그 유산균을 이제 분리해낸 다음에 그 유산균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을 한개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발효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발효 공정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발효를 갖다 지연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종균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화 지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비를 이제 자동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 그게 있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나 그러면은 김치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화에 속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 이제 저희 나라를 봤을 때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치를 얘기하죠. 그러면 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라든가 네. 다른 나라에서 김치 유사한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네. 또 이게 이제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사회학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부분하고의 그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이제 문화융합단이라고 그런 연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융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그 유통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팽창이 돼요. 그렇죠. 발효하면서 네네. 이게 이제 가스가 생기는데 그런 거를 이제 발효가 좀 지연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팽창됐을 때 그 가스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산업 쪽에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김치의 이제 그 안전성이라든가 네.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김치의 우수성, 그 다음에 그 영양성분,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양성분 이런 것 갖다 분석하려고 하면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일반 업체에서 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생 안전하고 이제 분석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 이제 우리가 제품을 수출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품질 보증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 그 10월 달에 국제模拟 시험 기간을 저희들이 부착이 되어 예, 있습니다. 땄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 업체가 900개에서 한 950개 정도 이제 중소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수출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이 여기서 인사를 라벨 같은 받으시면 경우, 예, 저희들한테 그 이제 자기들 수출한 제품을 이제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품질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 승객서를 보증서 개념으로 영어로 이제 저희들 주시는 이제 나가는 네네.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중소업체 이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중소업체들이 이제 한 김치 업체는 거의 99%가 중소업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홍보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자기들 그 제품의 이제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작년에 이제 그 대광이라고 네. 김해 김치 그 업체가 있어요. 네. 매출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직접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캐나다에 네. 김치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네. 그 염도 문제 때문에 레이블링 하는 거하고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표시하는 문제하고 염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출이 딱 대진을 선정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연구진 한 6명 정도 가가지고 네네. 저도 가가지고 통역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라벨에서 지원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염도 문제 그것도 저희들 해결해줘가지고 네.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도 이제 수출 계속 하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도 오고 해가지고 네.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수출 지원 사업을 하고 해주시는 있습니다, 건가요? 저희도. 저희 이게 본부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그건 중소기업 지원센터라고 저희들 중소기업 지원실이라고 따로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AT도 제가 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직접 가셔가지고 되게 카운셀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작년에 네. 한 사람이 세계 업체를 무조건 방문하도록 했어요. 1인 3사 그 방문 프로그램.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전체는 네.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이제 1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90업체를 저희도 방문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목표가 한 150업체 정도 네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위로 하실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소기업에서 계획에 의사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네네.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업체가 바쁠 때 그럴 때 가봐야 환경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러 가는 건데. 뭐 민폐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이제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네네.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월별로 어느 네네. 사람이 어느 업체에다가 어떻게 간다 그렇게 네. 계획을 세우고요. 또 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권역을 나눠가지고 네네. 경기 지역, 네. 그 다음에 뭐 충남 충북 지역,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제 그 영남 이제 네, 지역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나눠가지고 네네, 그건 물론 필요하죠. 근데 박사님, 저희 세계김치연구소를 네.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와가지고 김치업체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숙제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좀 미안한데 말씀이지만은 네. 2000 지금 이제 초창기 때는 전혀 그리 몰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 15년, 16년 이 한 3년 정도에 네. 조금 알려지긴 알려졌지만은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치업체가 한 900개, 95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네. 3분의 1 정도가 저희가 있는 걸 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 시점에서 3분의 1 네, 정도요? 3분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한 60% 정도는 아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말 SOS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알고 그건 또 계셔야 다른-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그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김치업체 중에 정말 지속적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데는 한 300개 업체밖에 안 돼요. 300개만. 그렇죠. 그 나머지는 뭐 정말 그 중소업체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뭐 간에 수공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를 모든 업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쪽에서는 저희들 거진 다 아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사실 네. 많은 업체들한테 어떤 지원, 그러니까 내 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술 개발한 연구 결과를 그분들한테 이전을 하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중간 역할을 하신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좀 알려져야 하는데 많이 알려져야 저희조차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박사님은 옛날에 한 시간에 계실 때부터 이렇게 알리는 거 되게 좋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미래 전략시대에 힘을 좀 실어서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미래 전략시대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서 자체가 대외협력팀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가까이서 저희도 연락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요. 네. 이제 홍보 이런 게 워낙 안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연구소 가가지고 네. 택시를 타가지고 네네. 김치 연구소 가자 이렇게 하면 네. 기사들이 잘 몰라요. 어디가 그러시죠? 어디가 다- 이렇게 예. 김치 타운은 아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홍보가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제가 우리 연구소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네. 저희들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모집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우리 김치 축제를 이제 광주에서 김치 축제를 하셨습니다. 하시죠. 그때 우리가 여기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일단 대대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네네. 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보면 이제 이렇게 안내하는 그 배너 같은 거 막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연구소 이름을 넣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성금역에 가면 네. 광주시에 대한 어떤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투어 그 여행 그 가이드 네. 맵이 네네네. 있는데 제가 시장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왜 김치타운인데 우리 연구소가 없는가? 광주 지역에 정부 출연진국이 하면 우리가 정말 유일한데 그렇죠. 넣어달라. 네. 그렇게 하죠. 이제 올해 반영한다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확인해야 그렇게 하고.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에는 일축병만 이렇게 우리 연구소 이제 로고가 있고 이랬는데 네네. 지금 나중에 이제 혹시 되시면 가시면은 저 네. 남쪽으로 네. 붙였어요, 새로. 어. 이제 LED를 붙여가지고 네네네네. 아주 멋있게 이제 밤에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밤에 보이게. 확실히 보이게.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꾸준히 맞습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지. 예. 예, 왜냐면 뭐 실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피자국제 때 바카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도 네. 걔네들 꾸준히 뭐 맞아요. 예,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더욱 저희 이제 연구소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좀 많이 전무했으니까 예, 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중소기업 그 지원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 저희들 운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팟캐스트 네네. 했는데 홍이 좋았어요. 정부기관에서 이제 랭킹 3위로 네. 그 청취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네네. 팟캐스트를 더 활성화시켜서 너무 좋죠.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제가 이제 그 계획은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곧
팟캐스트 통해 가지고 네. 저희 연구소도 소개받고 네네. 그다음에 김치 업체도 소개받고 네네. 또 김치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네. 또 맛있는 김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1시간을 출입했을 때도 느꼈던 건 너무 그냥 연구에만 집중을 하셨지 이 산업 쪽은 너무 신경을 많이들 안 쓰셨거든요. 근데 산업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상용화가 돼야 되고 예,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 쪽인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초창기에는 기초 다지기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성과의 창출이신데 예. 이게 결과도 많고 알려야 할 것도 많은데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러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네요. 예. 저희들 뭐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동안 이제 그 11월 달에 2012, 11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작년 이제 2017년 1년 동안 이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성과도 많이 좀 내고요. 저희 그 연구소에 네.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들이 네네. 16분이 오셨어요. 정부기관하고 해가지고 네네. 전체 한 50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 대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기가 좋네요. 아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뭐 공부가 많이 되고요. 정부 네. 쪽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그 평가도 좀 좋게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과기부 쪽이라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저희는 근데 농식품부에는가 뭐 식약처 쪽을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농식품부 쪽하고 연기가 되시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기부 쪽에서 더 일을 많이 하시네요. 상임위원들이. 그거는 이제 저희들 소속이 네. 1시간 정도 보니까 그때 식품연구원도 그렇습니다. 식품연구원도 네. 과학기술부 이제 거기 소속이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농식품부하고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단절이 아니고 네. 과제로 같이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김치산업진흥을 위해 가지고 네. 매 5년마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냅니다. 네네네. 농식품부에서 네네. 그 주축이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저희는 이제 작년에도 제가 농식품부에 몇 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도와줄 수 있으면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뭐 저를 좀 잘 봤는지 네. 올해 또 예산도 주고 해가지고 아, 예산도 진짜요? 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홍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1시간에서는 그냥 내 분야만 연구하시면 되셨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연구소 전체적인 수장이시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건 네. 대관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잘 맞으세요? 하나인데? 잘하시네요. 제가- 저 잘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뭐 직원들이 뭐 평가할 것 같고요. 제가 뭐 아무리 잘한다고 소리 해봐야 네. 직원들 평가가 좋아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막 뒤통수 땡기고 이런 너무 싫을 수가 있거든요. 예산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관계자들 만나시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이게 어차피 이제 작은 기관이든 큰 네. 기관이든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 첫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네. 저는 예산 많이 따고 이런 것보다도 네. 일단 직원들이 네. 우리 연구소에 소속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도록 해야 된다. 네. 그게 제 가장 이제 큰 직업입니다. 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성과도 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기관장이 외부적으로 활동도 하면서 네. 우리 연구소에 대해서 우수한 점을 홍보도 하고 또 알려두고 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제안도 이제 만들어서 정부 쪽에 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기관하고의 국제 협력이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쪽도 이제 강화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뭐 기관장으로 이제 온지 지금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됐죠. 됐는데 나름대로는 좀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성과 나타 이렇게 얘기보다는 어제 제가 이제 정부 출연인 무기관 그 25개 기관하고 우리 이제 유 장관님, 과학기술부 장관님하고 같이 네네. 소통실을 가졌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제 장관님도 뭐 우리 연구소가 요새 많이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에 이제 우리 연구회 소속이거든요. 네. 그 국가기술연구회 거기서도 우리 보고 이제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셨고, 네. 그 건대로 아까 이제 그 국회의원들 16분 와가지고 평가가 아주 좋았다는 거하고, 네. 또 아울러 이제 국가적인 지금 그 대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그러게요. 이제 네. 동계올림픽. 네. 그게 저희들이 특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들 홍보 행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기부하고 올림픽위원회하고 다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예. 기간 동안 계속 예, 기간 예, 동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희들은 이제 뭐 김치 이제 세계김치 연구소니까 세계화에 대해서 뭐 하냐 네네네.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활동 하나가 네. 저희들은 김치를 외국에 알리는 그런 활동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그 전번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2개월 전에는 되냐면은 주한 대사관들 전부 다 대사관들 그 강릉의 평창에 이제 초빙해가지고 네네. 행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김치를 또 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때 장관님도 오셨는데 네. 굉장히 잘 이렇게 컨셉도 좋고 잘 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점수는 항상 높으시겠네요. 그거는 뭐 제가 평가하는 건 별개인가요? 아니니까 뭐, 네. 뭐 그거는 이제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다만 좋은 성과하고 좋은 평가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움직이고 계시니까 결과는 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새해가 밝았고요. 네. 예. 올해 이제 연구소만의 어떤 중점 과제가 또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2017년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논문도 좋은 논문도 이제 했는데 기술 이전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 조금 미진한 부분이 네. 기술 이전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작년에 한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 원래 목표가 저희들이 작년에 5천억 정도,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네. 1억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기술 이전 쪽으로 네. 기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기술 이전하는 쪽으로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한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세계김치 연구소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갖다가 저희들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은 김치가 이제 발효식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해서 무관계가 많죠. 치즈라든가 요구르트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유산균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제 김치 베지터블 베이스로 하지만 좀 동물성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유산균 이런 쪽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들도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관하고 네. 저희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분야로 해서 저희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술 협력하고 국제 협력하고 그렇죠. 네. 그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오픈해도 하신 거예요? 5천원? 아니, 5천만 원? 예, 5천만 원. 작년에는 저희들이 목표가 5천만 원이었는데 네네. 1억 조금 넘게 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나와. 그래도 2배 달성하셨네요. 두 배는 네. 달성했죠. 예. 또 이걸- 보통- 올해도 벌써 네. 올해도 건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금액으로 말씀하시나요? 기술 이자? 몇 건? 예, 이런 게 아니라? 금액으로 예, 얘기를 합니다. 네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원래 이제 7천만 원이 지금 올해 목표거든요. 그런데 왜 조금 잡으셨어요? 그것도 왜냐면 네. 김치자 중소치지 않습니다. 더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근데 너무 소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7천만 원을 저희들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도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렇게 높게 업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올해 이제 초에 벌써 5천만 원짜리 기술 이전을 했어요. 벌써요? 예, 이제 1월인데요? 2월인데요? 한 달 지났는데? 예, 이미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여기 이제 박차를 가하자 하는 의미에서 네. 기술 이전을 기술 네. 마케팅 통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게 올해 이제 목표입니다. 음. 내년에는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내년에는 뭐 1억 이상 저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표 세운 것보다 그 이상만큼은 하시니까. 예.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김치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냐?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품연구원하고 네. 우리하고 보면은 식품연구원의 예산이 저희들보다 4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래 되죠. 한- 인원도 네. 인원도 저희들보다도 한 4배 정도 됩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음. 똑같은 연구비를 투입해가지고 같은 금액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5천만 원 하면 여기는 연구비가 우리보다 4배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네네네. 그 우리 5천만 원 여기 이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산술적으로. 이익은 안 되더라도 1억 5천 정도 해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인원도 많죠. 예산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다른 큰 뭐 연구소, 여기 키스트나 이런 데 보면 뭐 10억, 20억 행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왜? 거기 몇천억씩 들어가니까. 네. 박사님 미움받으세요. 거기 친정집이에요. 그 예를 든다면. 너무 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를 든다면.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식품연구에서도 있었지만은. 네.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식품업체에서 그렇게. 그렇죠. 잘안 근데 되거든요. 진짜 언제부턴가 이렇게 개개별로 또 프로젝트를 또 따오셔야 되는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좀 많았었죠. 한시견도. 예. 그렇죠. 예, 네. PBS 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박사님께서 말씀 잠깐 하셨지만, 뭐 국제협력도 얘기하셨는데, 뭐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혹시 대외적인 예. 그런 연구소가 있으세요? 그 독일의 막스 프라크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지금 제가 지금 네.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제 보고를 네네. 받았는데 네네.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그 일본하고 지금 이제 독일 쪽으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나중에 좀 이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름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IDF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데어리 그 페더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국제 육아공 협회라고. 있죠. 예. 네. 거기하고 저희들 또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또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계획이신 거죠? 예, 올해 아직 하려고 현재 하고 ING는 아니시고요? 예. 올해요? 예. 기간은 너무 짧은 듯하고 하셔야 할 일은 너무 많으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주어진 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려와 계시는 거죠? 여기 광주에. 광주에 지금 관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저 혼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광주하고 인연이 있으세요? 광주하고는 뭐 제가 꿈속에서 제가 이제 뭐 도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저보고 너 광주 가서 일해라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도사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용하시네요. 그 정도만 이해 안 되겠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참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예. 세 번째로 좀 여쭤볼게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뭐 지향하는 바가 김치 세계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입맛이 너무 다들 틀리시기 때문에 저희 김치에 익숙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외국인한테. 네. 그래서 네. 너무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들한테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렇게 스며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치 세계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김치 세계화 이러면은 네. 말은 진짜 하기 정말 쉬워요. 한식 세계화, 김치 세계화 많죠. 네, 근데 네. 이 세계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건데 일단 이제 그 글로벌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까 변화를 줄 알아야 돼요. 그 첫째, 네. 향후 10년, 20년 지났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누가 진짜 강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글로벌 시장을 크게 두 개로 이제 나누어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웨스트 시장이라고 W 시장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E 시장, 이스트 시장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다 아니면 뭐 베트남이다 이런 데는 우리가 진출한다 그래도 자국에서 로컬에서 생산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죠. 아, 네. 예. 근데 웨스트 시장은 그런 업체가 좀 있다 하더라도 메이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약간의 거고요. 틈새 공략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B2B 시장이냐 B2C 시장이냐에 따라가지고 네. 다른데 저희들은 B2B가 아니고 B2C 시장으로 가야 된다. 네. 왜 그러느냐? 일단 이제 김치를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메이저로 들어가려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려면 네. 그 사람들의 식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웨스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커 시장입니다. 그렇죠. 포커 문화고 네. 우리는 젓가락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차별을 둬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이나 또 그 사람들의 식문화 이런 쪽을 잘 이해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글로벌 하자 이런 거는 무대뽀라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느냐? 우리가 김치가 들어가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피클하고 네. 또 하나는 올리버 절임.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클하고 올리버 절임을 일단 1% 내지 2% 정도 우리가 시장을 막 대체시킨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 김치보다는 일단 막김치로 해가지고 품질 관리를 잘해서 나가자. 그 다음에 피클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를 이용한 김치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버 절임을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깍두기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거기에 맞도록 해가지고 네.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 사람들의 식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목표로 해가지고 만든 그런 김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김치 네. 수출하자 이러면은 우리 먹는 그냥 수출하고 뭐 가가지고 마케팅하면 될 것 같아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전 조사라든가 이런 걸 좀 진행을 하고 당연하죠. 계시죠? 네, 당연하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김치를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대외적으로 김치에 대한 공부라든가 네. 행사 이런 걸 하면은 주로 만드는 거 위주였어요. 다 담는 위주거든요. 네.
그 외국 사람한테 담아 먹어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행사를 즐기는 문화, 먹는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어떠든 음식하고 김치를 어떻게 먹으면 즐겁게 먹을 수가 있다든가, 당신의 음식하고는 이렇게 어울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번 행사의 95% 이상은 다 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국가 전략도 네. 정부 쪽에서 지원해줄 부분도 그런 쪽이다. 이제는 김치를 만들어서 먹으라 이게 아니고 사서 내가 이렇게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략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김치를 글로 가는데 그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또 행사 같은 거를 이제 자체 연구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그는 게 아니라 이제 사서 구입해서라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런 그렇죠. 여건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면 예, 예. 외국인 상대로 해가지고는 그런 예. 거 뭐 이렇게 요즘은 워낙 유튜브도 발달돼 있고 예, 예. SNS도 많이 발달돼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공모전 같은 것도 해도 참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네. 김치 셀프 콘테스트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미 작년에 했고요. 네네. 올해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투입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대상도 이제 참가하는 대상도 네네. 외국 사람도 참가할 수도 있지만 네. 영어로 이제 다 참가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통역을 쓰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좀 언어가 이제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문화권이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해 김치 셀프 콘테스트를 따로 저희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할 그래서 예산성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올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들어있습니다. 예,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니 왜냐면 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박사님. 예.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힘든데. 선생님 워낙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연구소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래 길게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었죠. 예. 만족도 김치 셀프 콘테스트 이것도 저희를 하고요. 네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김치 이제 셀프 콘테스트 하면서 김치 요리 경연대 네. 이런 것도 하거든요. 약간 변형한 요리 같은 그렇죠. 것도 이게 괜찮죠. 전에는 너무나 담는 위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만드는 위주 이거는 네네. 더 이상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을 타겟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되게 단발성 행사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그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사님께서 재임하신 지 한 1년 남짓 되셨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운영하시는 철학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어떤 부분이신지. 실제는 이제 그 연구소에 우리 직원들이 연구소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네. 김치 연구소가 정말 일하고 싶은 연구소고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진짜 자랑스럽다 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연구소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딘가, 네. 업체, 정부, 또 다른 연구기관, 민간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수요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연구를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생산성이라든가 비용 효율성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입된 자산에 대해 가지고 투입된 어떤 자원에 대해 가지고 아웃풋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계 김치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뻗어나올 수 있고 또 김치, 그 다음에 김치 문화, 김장 문화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들이 좀 이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개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연구소의 이제 안전 문제, 요새 화재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 문제 쪽도 중요해야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휴게소, 휴게실 따로 또 만들어가지고 쉴 수 있게 또 만들어서 이 라운지 말고 그래서 좀 일을 하다가 네네. 좀 피곤하다든가 네. 좀 휴식을 자고 싶다 그러면은 네. 제가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직 안 만드셨어요? 만들자 있습니다. 아, 이미. 있어요? 예, 네. 이미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뭐 궁극적으로
아, 내가 이런 연구소 다녀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삐지 달고 다니는 그렇죠. 게 자부심을 느낄 수 예, 예, 있듯이 예. 연구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죠? 저희들 지금 이제 정규 직원이 네. 66명이 67명이죠. 66명이고요. 비정규직 한 32명인가 그래 되고요. 학생들, 그 다음에 포닥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일하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예산은 1년에 한 17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따오셨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은 원래 이제 정부 예산이 네. 지금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제 깎고 이러기 왜 때문에 깎일까요? 깎이면 안 아마 되죠. 뭐 그거는 이제 거기 네. 전체 이제 R&D 예산 자체를 아마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할 부분 아니고 네네. 어쨌든 이제 전년도 수준 정도로 방어해도 네네. 굉장히 잘 방어됐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전년도 수준은 그대로 네. 유지하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5% 10% 이렇게 깎겠습니다. 혹시 뭐 인원을 충원하거나 할 계획은 있으세요? 요번에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비정규직을 저희들이 지금 한 30여 명 됩니다. 네. 30, 정확하게 이제 32명인데 네. 그 사람들 가능한 이제 정규직으로 저희들 이제 전환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전체가 될지 아니면 일부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자고 그렇게 인원을 좀 더 확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히 확보가 되면 충분히 또 전환이 가능할 텐데. 그렇죠.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뭐 예산이 문제죠.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뭐 압박을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정부 출연금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쪽의 예산이 저희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네네. 85% 정도가 네네. 그 예산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기관에 비하면은 조금 그 압박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게 안심할 수도 있는 게 아닌 게 거의 한 10년을 주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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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제는 이만큼 지원했으니까 예. 수익 창출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저희들이- 되는데요. 준비해야 아니 제가 되는데. 네. 연구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효율성이나 비용의 이제 뭐 연구 생산성이나 비용 효율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왜냐 그러면은 네. 올해만 하고 이게 끝내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올해 내년 뭐 몇 년 동안에 기초를 가져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연구소가 계속 있고 그 연구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기초를 잘 닦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뭐 5년, 10년 지나더라도 그런 무리가 없도록 연구소를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또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예. 연구소를 보고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정말 강주까지 내려오셔서 근무를 하시니까 네. 박사님 말씀처럼 뭐 네. 이제 8년이지만 정말 50년 넘어 100년까지 이어질 수 네. 있도록 예. 그게 또 박사님의 역할이실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거 뭐 정부의 지원 부분은 여기서 또 보완하실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 정부에서 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항상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또 식약처하고도 좀 저희들 또 관계가 있어요. 연기가 왜냐하면 되시죠? 이게 되는 게 이제 저가 이제 김치가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위생안전성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네,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김치업체가 중소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에 어떤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정부 쪽에서 좀 지원을 갖다 좀 활성화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뭐 하는 게 식품이죠. 작아서. 뭐 햇살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 회사 인정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되잖아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저희들이 이제 할 역할이고 아, 그 그다음에 부분- 회사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가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정부 쪽에서 그렇죠. 시작하는 그거는 가능한데 해썹 인증도 이쪽에서 저희들은 지금 하지 지금 않고 가능하세요? 회사는 지금 이제 인증원이잖아요. 10분 네네. 연구원에서 10분 연구원에서 그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도 이제 지금 저희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삼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이런 거를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고 네네. 앞으로 아마 2, 3년 내에 저희들이 이제 해삼도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오신 지 정말 1년 결코 3개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
눈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좀 뭔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변 입장에서 되게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박사님.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제가 또 네. 추가로 네. 연구소가 이제 광주에 있으니까 왜 네. 광주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질의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면은 실리콘밸리가 네. 아주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네. 연구하는 부분이 꼭 생산 중심이나 음. 소비지 중심에 있을 필요는 없다. 연구하는 부분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광주에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산하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또 음식 문화의 중심지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요 이제 전남요 지역으로 해가지고, 광주보다 전남 정비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원료나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 음. 컨텐츠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소비지인데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제 브레인 역할을 여기서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에 우리가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냥 뭐 광주에 있으니까 뭐 광주에 있는 거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광주 전남 지역에 우리가 김치업체뿐만 아니고 음. 우리가 이제 식품업체나 이런 쪽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그 식품업체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기가 검사를 한다든가 수출한다든가 이랬을 때 품질 관리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은 다 화두가 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그만 찍으셔도 되고요. 네.